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세계 국채지수 WGBI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될지 여부를 두고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지표로 삼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국채가 편입 예비 후보에 올라가 있지만 2년째 불발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편입에 성공하면 최대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걸로 관측됩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국채를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WGBI 편입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편입을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WGBI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맥락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근 2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네, 어떤 걸 열었나요? 네. 일단 먼저 국채통합계좌라는 걸 열었는데요. 네. 이거는 올해 6월에 국제 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이제 국채통합계좌라는 거를 처음 개통을 했습니다. 유로클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통합된 계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건데요. 외국 기관이 원래는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할 때 개별 계좌를 하나하나 개설을 해야 했는데 이제 국채 통합 계좌라는 걸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외환시장 선진화라고 아마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오후 3시 반이면 주식시장이랑 함께 달러원 외환시장이 함께 닫혔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전격 연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이후에는 이제 시차가 또 있으니까 외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더 연장을 해서 열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라는 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를 할 때 당국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 기호라는 거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법인식별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여권 번호를 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야간 외환 거래 관련해서 이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국내 은행들의 현지 법인도 좀 많이 분주해졌을 텐데 현지에서 직접 가서 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런던 금융시장이 폐장을 할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런던 지점들도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그 세계 금융 1번지인 런던에 다녀왔는데요. 네. 여기에 뱅크 스테이션이라는 은행역이라는 이름의 굉장히 독특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 이름이 은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은행역 이 뱅크 스테이션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있고요. 런던 증권거래소가 처음에 위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네. 여기에 우리나라 은행 런던 지점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이제 이곳들이 굉장히 바빠진 거죠. 이제 야간 거래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시행하기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인력을 보내서 준비하던 은행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가보니까 기존보다 인력을 4배 가까이 늘려서 이번 야간 거래에 대비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은행도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아직 야간 거래가 이제 1달,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초기 단계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시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달러원이 밤에 사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나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밤이나 새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때 그 야간 거래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수요가 일단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원래 그동안 오후 3시 반이면 외환 시장이 닫힐 때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역외 차익 결제 선물환 NDF라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현물이 아니다 보니까 현물보다 좀 비싸기도 하고 처음 거래할 때랑 결제할 때랑 좀 값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네네.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런 점을 해소하는 수요도 야간 거래에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밤에 많이 거래를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WGBI 편입 전후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걸 위한 원화 거래는 이전보다 많이 편리해진 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외국인이 국채 투자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기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국채 통합 계좌도 약간 아직 이제 6월, 7월에 처음 열려서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네네. 이 국채 통합 계좌를 운영하는 유로클리어라는 기구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곳이 연간으로는 1,000조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00경 원이 넘는 그런 거래를 글로벌하게 지원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탁 결제 기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방금 런던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가서 여기 유로클리어 임원들을 만났어요. 유로클리어는 벨기에에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제통합계좌 개통이나 이제 효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 통합계좌 개통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다소 까다로워했던 우리나라 정부의 거래 보고 의무,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그런 의무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고 네. 결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 싶다면 기본 정보만 유로클리어한테 전달을 해주면 거래가 주식 거래처럼 쉬워진다. 그래서 WGBI의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특히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가지고 담보를 삼아서 또 다른 유동성을 창출해서 또 거래에 들어오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국채통합계좌를 개통을 준비를 하면서 유로클리어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상대로 한국에 이런 계좌가 개통된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때도 되게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계좌 개통 전부터 30곳이 넘는 기관에서 이제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한 서류를 미리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 높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개선할 점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비슷한 나라들보다는 좀 더 세금 관련이나 아니면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그런 의무가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줄여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유로클리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호평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도 있고요. 네. 결과 자체는 이제 당연히 그 편입 결과 자체는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런던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거래소 측에서는 우리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에 있는 FTSE 러셀 이곳이 우리나라가 WGBI 편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곳인데요. 네. 일단 우선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은 제도가 바뀌었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입 심사기관도 바뀐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뀐 걸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말씀해 주셨지만 WGBI 예비 후보인 관찰 대상국의 등재가 지금 우리나라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편입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네. 한국의 편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관찰 대상국에 올라갔다가 제외된 국가도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WGBI 편입을 위해 많은 제도 변화를 이룬 것은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체감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증권 거래소 말고 현지 기관 투자자들 의견도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의 이 러셀이라는 기관이지만 네. 이 러셀이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자산으로 두고 있는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의견을 모은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 WGBI 편입을 해도 될지 물어보는 서베이를 하고 그 오.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이제 싱가포르에 주로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IB 이런 곳들도 많이 찾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네네. 핌코, 웨스턴에셋 그리고 바클레이즈, JP 모건 이런 곳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9월에 편입될까요? 물어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당장의 9월 편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곳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발표인 내년 3월을 언급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편입을 위해 좀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걸 또 물어보니까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로클리어 국제통합계좌를 통한 결제와 정산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거래소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내를 하면서 이런 정책이 계속 바뀐 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좀 다양해지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좀 정책을 다시 역행한다면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가서 지켜보도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세계 국제지수 편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런던 현지 시장 분위기를 취재해온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